서울의 겨울 아침은 건조했어요. 한강 위에 엷은 안개가 눌러앉았고 회색빛 하늘이 유리창에 얇게 번졌습니다. 아파트 복도는 바람이 새어들어 차갑고 길었어요. 엘리베이터 거울 속 제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요. 눈 밑 그늘이 얇게 늘어졌습니다. 거실에서는 보일러가 가볍게 울렸습니다. 커피 머신이 낮은 소리를 냈어요. 주방 조도는 낮았고 창틀의 얼룩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머그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김이 났지요. 아내 김서윤은 식탁 끝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머리카락을 단정히 말아 올렸고 얇은 실크 블라우스가 빛을 흘렸습니다. 화면 속 문장은 빨간 줄로 빼곡했지요. 오늘 저녁 늦어요. 회의가 연장되었어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일정했어요. 알겠어요. 몸 챙기지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말끝은 부드러웠지만 공기가 조금 비었습니다. 싱크대 옆 재활용 상자에 얇은 상자가 접혀 들어가 있었어요. 고급스러운 펄지 표면이었지요. 저는 무심코 꺼냈습니다. 표지에 작은 은박무늬가 있었어요. 라누스 플라워 청담이었습니다. 영수증 모서리에는 손글씨 메모가 더해져 있었지요. 화이트, 협, 죽도? 흐릿했어요. 저는 다시 접어넣었습니다. 이유 없이 심장이 한 박자 빨라졌지요. 현관에서 코트를 걸치며 저는 신발끈을 조였어요. 서윤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주말에 보험 설계사 다시 만나요. 갱신 서류가 아직 남았어요. 그때 보지요. 저는 짧게 웃었어요. 웃음은 벽에 부딪혀 금방 사그라졌습니다. 도로는 통근 행렬로 가득했습니다. 와이퍼가 마른 유리를 긁었어요. 서울중앙지검 건물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출입증이 익숙하게 깜빡였지요. 냄새는 늘 같았어요. 복도 왁스, 종이, 오래된 형광등. 포렌식 회계실은 창이 넓었습니다. 차가운 빛이 바닥 타일을 네모로 잘랐지요. 모니터에는 개정 과목과 거래 시점이 줄줄이 떴습니다. 숫자들은 외웠어요. 그러나 마음은 비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흥분도 감탄도 없이 흘렀습니다. 이상을 찾고 패턴을 의심하고 빈칸을 메웠지요. 그게 저였습니다. 강혜리는 먼저 와 있었어요. 검은 목폴라, 새로 깎은 단발, 작은 이어링이 반짝였습니다.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빠르게 오갔지요. 선배, 어제 로그 다 마쳤어요. 지출 API에 이상 호출이 있어요. 좋아요. 타임라인부터 다시 그리지요. 제가 말했습니다. 해리는 모니터 하나를 제 쪽으로 밀었어요. 회의실 유리벽 너머로 팀장이 걸어가고 사건 번호가 적힌 파란 파일이 오르내렸습니다. 실내는 조용했지요. 가끔 프린터가 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거래 스트림을 확대했어요. 숫자 사이에 빈칸이 있었지요. 마치 일상 속 작은 균열처럼 보였습니다. 점심은 근처 국수집이었어요. 김이 무겁게 올라왔습니다. 해리는 젓가락을 잠깐 멈추었지요. 선배, 요즘 잘 지내요? 그럭저럭이지요. 표정이 말해줘요. 집에선 괜찮아요?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지요. 제가 웃었어요. 해리는 웃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가늘게 좁아졌지요. 오후 다른 부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특정 로펌의 에스커로우 계좌 검토 요청이었어요. 저는 사건 제목을 읽었습니다. 서류 상단에 로고가 큼직했지요. 서윤이 속한 곳이었습니다. 가슴속이 잠깐 비틀렸어요. 이거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습니다. 배정 제외가 맞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지요. 햇빛이 조금 기울었어요. 바람이 간판 끝을 흔들었습니다. 오후 내내 숫자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패턴이 나왔지요. 누군가는 돈을 빼냈고 누군가는 모른 척했어요. 엑셀의 셀을 따라가다 보니 제 생각은 집으로 흘렀습니다.
싱크대의 영수증, 낯선 꽃집 이름, 보험 갱신 이야기. 모든 건 정상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작은 어긋남이 줄곧 시야에 걸렸습니다. 퇴근길, 하늘은 더 낮았어요. 강변북로의 불빛이 줄지어 흔들렸습니다. 라디오 진행자는 발렌타인데이를 한 주 앞두었다고 말했지요. 상점들은 초콜릿을 진열했고 바람은 달콤한 냄새를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 냄새가 조금 무겁다고 느꼈어요. 집에 도착하니 거실이 정돈되어 있었어요. 향이 은은했지요. 서유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계약서 파일이 있었어요. 오늘은 일찍 왔네요. 회의가 취소되었어요. 그래요. 저녁은 간단히 먹지요. 식탁에 앉아 우리는 짧게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회사 이야기, 일정, 서로의 피곤. 말들은 벽을 타고 흘렀지요. 감정은 얇은 얼음처럼 고요했습니다. 당신, 요즘 병원 검진은 했어요? 서윤이 물었어요. 곧 예약하지요. 무리하면 안 돼요. 컨디션이 안 좋아 보여요. 알겠어요. 설거지를 끝내고 저는 쓰레기 봉투를 묶었어요. 바닥에 떨어진 은빛 리본 조각을 주웠지요. 얇고 매끄러웠습니다. 싱크대 조명 아래에서 반짝였어요. 저는 서랍을 열어 넣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지요. 늦은 시간 서재에 혼자 앉았습니다. 창밖에서는 골목 가로등이 노랗게 번졌어요. 책등이 수직으로 서 있었지요.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늘의 지출, 사건의 키워드, 전화를 준 사람들. 끝에 작은 줄을 하나 더 그었어요. 라누스 플라워 화이트 협죽도? 글씨가 단단했지요. 문틈으로 바람 소리가 흘렀습니다. 멀리서 앰뷸런스가 지나갔어요. 사일에는 금방 희미해졌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지요. 옅은 두통이 이마 근처에서 맴돌았습니다. 피곤 탓이라 여겼어요. 책장을 덮고 불을 끄려는데 휴대전화가 가볍게 떨렸습니다. 메신저 알림이 하나 도착했어요. 보낸 사람은 박민준 파트너였습니다. 서윤의 회사 주소록에서 한 번 본 이름이었지요.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내일 저녁, 서윤 변호사와 저녁 약속이 있습니다. 혹시 함께 오시겠어요? 손끝이 잠깐 멈췄어요. 문장 자체는 예의 바른 초대였습니다. 그러나 시간, 장소, 말투 사이에 이상한 간격이 있었지요.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졌어요. 불을 끄고 나와 거실을 지나며 저는 현관 앞에 놓인 작은 흰 봉투를 보았어요. 우편함에서 각 꺼낸 것이었지요. 봉투 모서리에 꽃 모양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얇은 선으로 그린 5장의 꽃이 피었어요. 색은 연한 은백이었습니다. 봉투 뒤편에는 짧은 활자 2줄이 있었지요. 다음 주 준비되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말할 필요는 없었지요. 밤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숨을 고르고 불을 껐어요. 집안 어둠은 매끈했지요. 아무 일도 없었던 하루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작은 흠집은 이미 생겼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금이 유리처럼 고요한 우리의 표면 아래에서 넓어지고 있었지요. 눈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미세한 비가 낮게 깔렸지요. 출근길 유리창에 점들이 매달렸습니다. 어젯밤 봉투는 서랍 깊숙이 들어가 있었어요. 표면의 꽃 인장만이 또렷하게 남았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숨을 낮추었어요. 사무실은 여전히 건조했습니다. 형광등은 일정했지요. 강혜리는 모니터 앞에서 로그를 펼쳤습니다. 선배, 주말에 네트워크 맵 다시 그려봤어요. 좋아요. 특정 IP만 추려보지요. 2개가 유난해요. 밤 11시 이후 트래픽 패턴이 규칙적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기록은 감정을 갖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은 패턴을 꾸밉니다. 점심 무렵 저는 서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같이 식사하지요. 답은 빠르게 왔어요. 미팅 겹쳤어요. 미안해요. 짧고 매끈했지요. 저는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캘린더 공유 기록을 확인했어요. 통지 해제가 되어 있었지요. 날짜는 조용히 비어갔습니다. 퇴근길 청담동 골목으로 차를 돌렸습니다. 라누스 플라워 앞 간판이 비에 젖었지요. 안은 따뜻했고 유리 진열장에 흰 꽃다발이 줄 맞춰 누워 있었습니다. 점원이 고개를 들었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난주 주문 기록을 찾고 있어요. 영수증을 잃어버렸지요. 점원은 잠깐 망설였어요. 저는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카드 뒷면 4자리 숫자를 말했다가 멈추었지요. 점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개인정보라 확인이 어려워요. 알겠어요. 저는 물러났습니다. 문이 닫히며 종이 울렸지요. 비냄새가 다시 코끝에 스쳤습니다. 진열장 구석, 작은 표지에 글자가 보였어요. White Oleander Hand Tied. 날짜 칸이 비어 있었지요. 저는 눈을 떼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거실 조명이 밝았어요. 서유는 전화 중이었습니다. 낮은 웃음, 간결한 인사, 다치는 톤. 오늘 늦겠어요. 고객이 갑자기 시간을 바꿨어요. 그렇지요. 냉장고에 파스타 소스 있어요. 데워 먹어요. 알겠어요. 대화는 가벼웠어요. 그러나 부엌 선반 위 병들의 각도가 너무 반듯했지요. 새로 정리된 듯 했습니다. 저는 손으로 살짝 돌려두었어요. 눈금은 기억에 남습니다. 밤 11시 공유 라우터의 로그를 열었어요. 낯선 도메인 2개가 반복되었지요. 트래픽 길이는 일정했고 전송 간격이 분 단위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해리가 보내준 스크립트를 돌렸지요. 응답 헤더는 평이했지만 타임스탬프는 예외였습니다. 그의 사무실, 그녀의 집, 동일한 시간추. 2점 사이에 선이 생겼지요. 다음 날 저는 관계를 복원하려 했습니다. 주말에 잠깐 쉬지요. 양평이라도 다녀와요. 이번 주는 어렵겠어요. 그럼 내일 저녁만. 둘이. 서유는 시선을 들어 저를 보았지요. 눈동자는 고요했어요. 민준 파트너와 약속이 있어요. 중요한 자리예요. 같이 가도 돼요? 그녀가 짧게 웃었습니다. 업무 이야기라 지루할 거예요. 대화는 그 자리에서 끝났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까지 예의였어요. 저녁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강남의 작은 바였지요. 저는 멀찍이 앉아 흔한 칵테일을 주문했습니다. 조명은 낮고 음악은 낮았습니다. 문이 열렸지요. 서윤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코트, 금속 단추, 얇은 힐. 뒤이어 박민준이 나타났습니다. 둘은 자연스럽게 앉았지요. 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19点 35분. 두 사람이 동시에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았어요. 그 후 대화는 길고 조용했지요. 손짓, 미소, 짧게 닫히는 입술. 업무라면 가능한 풍경입니다. 그러나 몸의 각도가 말해주었습니다. 서로에게 기울어 있었지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계산서에 사인을 하고 바깥에서 비를 맞지 않도록 처마 밑에 섰지요. 그들의 그림자가 안쪽 벽면에 붙었다 떨어졌습니다. 1번, 2번. 저는 사진을 찍지 않았습니다. 장면은 머리로 충분했어요. 사흘 뒤 보험 설계사와의 미팅이 잡혔습니다. 사무실 구석 회의실이었지요. 설계사는 친절했어요. 배우자분이 말씀하신 보장 범위로 조정하면 만기 환급액이 늘어요. 배우자가 먼저 논의했나요? 제가 물었지요. 네, 지난 분기부터요. 갱신 시기를 당기자고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를 넘겼지요. 수익자 칸은 그대로였습니다. 단어는 변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속도가 변했습니다.
당김, 이유 없는 서두름. 그날 밤 복수 계획의 골격을 그렸습니다. 감정은 뒤로 밀었지요. 가계부 재정 동선 재정렬, 차량 블랙박스 주행 패턴 비교, 꽃집, 항공권, 에스커로 계좌 동시 추적, 통신 로그 타임라인, 사건 캘린더 병치, 병원 예약 기록 미리 확보. 해리에게는 필요한 만큼만 말했어요. 외부 의뢰 하나처럼 묶어요. 특정 이름은 빼고. 네. 증거는 길게, 노출은 짧게. 해리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선배, 괜찮아요? 일만 하지요. 주말, 집안 프린터의 대기열을 점검했습니다. 최근 취소된 인쇄건이 2개 있었지요. 복구를 눌렀습니다. 종이가 천천히 나왔지요. 상단에는 항공사 로고, 아래엔 이니셜이 반쯤 잘려 있었어요. PM, J divided by SYK. 행선지는 푸켓. 출발은 2주 후 수요일 밤. 숙소 바우처에는 오션 클리프루트 픽업이란 문구가 있었지요. 저는 종이를 반으로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리지는 않았어요. 부엌으로 나가 병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올리브오일 병 어깨에 제가 남겨둔 미세한 흠집이 사라졌지요. 누군가 닦았어요. 그리고 다시 정확한 각도로 세워두었습니다. 저는 병의 용량을 사진으로 남겼지요. 냉장고 문을 닫을 때 상단 칸에서 작은 포장 상자가 굴러나왔습니다. 흰 리본, 음방 라벨, 라누스의 로고였습니다. 안에는 카드 한 장이 있었지요. 화이트 핸드 타이드, 배송일자 조정 가능. 펜으로 긋고 지운 날짜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숫자는 14. 그날 밤 메시지가 왔습니다. 발신인은 비밀 대화방 표시였지요. 실수로 넘어온 미리 보기 한 줄. 준비 끝. 내주 화이트, 사무실로. 보낸 이는 익명 처리되어 있었지만 접속 타임스탬프는 제 집 와이파이와 겹쳤습니다. 서윤의 방, 문틈 아래 새어나온 불빛, 금속이 부딪히는 작고 규칙적인 소리. 저는 방문 앞에서 멈췄지요. 노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윤을 부엌에서 만났습니다. 요즘 힘들지요? 제가 말했어요. 괜찮아요. 우린 말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다시 맞춰보지요. 서윤은 미소를 보였지요. 얇고 매끈했어요. 고마워요. 나중에 이야기해요. 그녀는 컵을 개수대에 내려놓고 손을 닦았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방울이 일정하게 떨어졌지요. 소리는 짧고 정확했어요. 마치 연습된 템포처럼. 저녁, 해리가 보내온 분석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그래프는 단순했지요. 그 밤의 2 기기, 동일 시간, 동일 호흡, 그리고 메타데이터 한 줄. 라누스 플라워 주문 토큰 수신자, L, J, H, 배송지, 검찰청 본관. 비고란엔 짧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Valentine surprise no signature. 저는 의자를 뒤로 밀었습니다. 바닥이 아주 작게 긁혔지요. 흥분은 없었습니다. 대신 무겁고 단단한 감각이 등뼈에 내려앉았어요. 손의 땀은 나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맑았지요. 서랍에서 하얀 봉투를 꺼냈습니다. 다음 주 준비되었습니다. 그 문장을 다시 읽었지요. 옆에 항공권 복구본을 포겠습니다. 아래엔 병사진, 라우터 로그, 주문 토큰, 보험갱신 일정표를 차례로 놓았어요. 조각들이 맞춰졌습니다. 목적, 수단, 시간. 빈칸이 없었지요.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관계 회복은 끝났습니다. 이제 기록의 순서를 바꿀 차례였지요. 그들이 쓴 서두름을 제가 쓸 지연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선물을 증거품으로 바꾸겠습니다. 좋아요.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는 방식으로 끝내지요. 창밖비가 그쳤습니다. 유리창에 남은 물자국이 얇게 말랐지요.
방 안 공기는 고요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치고 첫 줄을 적었습니다. 계획 개시. 로펌의 유리는 두꺼웠습니다. 정문은 매끈했고 바닥 대리석은 빛을 반사했지요. 접수대의 향이 옅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로 걸었어요. 저는 검찰 명의의 공문 봉투를 들었습니다. 이해충돌 회피 서약에 따라 외부 자문으로 참석했지요. 명목은 에스크로 계좌 점검 협의였습니다. 이름은 중립이었어요. 내용은 달랐습니다. 회의실은 길고 좁았습니다. 스크린에 로고가 떴지요. 파트너들 3명, 컴플라이언스 팀장, 회계 담당자가 앉았습니다. 김서윤은 검은 재킷을 걸쳤어요. 표정은 일정했지요. 박민주는 옅은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좌우 귓불이 희미하게 붉었어요. 시작하지요.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외부에서 에스크로 자금 흐름에 관한 확인 요청이. 저는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손끝이 종이를 정리했지요. 간단히 구조만 보겠습니다. 월별 예치, 이자 귀속, 출금 승인 라인. 첫 슬라이드에 표가 떴어요. 숫자는 말이 없지요. 저는 칸에 연필로 작은 표시를 그었습니다. 여기 3월과 6월. 동일 고객명. 출금 목적 코드가 다릅니다. 정산과 자물료가 같은 금액으로 같은 날 나갔어요. 조용했지요. 회계 담당자가 안경을 밀었습니다. 실수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두 번째 표를 보지요. 화면이 넘어갔습니다. 승인 전자서명이 2개 겹쳤지요. 타임스탬프는 2분 간격. 승인자 서명키의 접속 IP가 동일합니다. 업무 시간 외 23시 14분. 박민준의 손등에 힘줄이 솟았지요. 야근이었습니다. 실무자의 착오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목소리를 낮추었지요. 다만 같은 패턴이 4번 반복됩니다. 회의실의 공기 밀도가 달라졌습니다. 컴플라이언스 팀장이 자세를 고쳤지요. 추가 자료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는 두꺼운 봉투를 열었습니다. 프린터 복구본이 나왔지요. 상단 모서리가 약간 타 있습니다. 이건 귀사 프린터 Q에서 복원된 취소 문서입니다. 항공권 이니셜 P, M, J, S, Y, K, 출발 수요일 밤, 목적지 푸켓. 회사 포인트 결제 기록과 동일 카드 BIN이 보입니다. 정적이 길었어요.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깨끗했지요. 개인 일정의 업무와 무슨 관련이죠? 에스크로 자금 유출 시점과 예약일 변경 시점이 일치합니다. 그리고 픽업 코스 표기에 오션 클리프 루트가 들어가 있지요. 현지 렌터카 스크립트가 쓰는 통상명입니다. 보험 특약 설명서에 기재된 사고 답인도 구간과도 겹칩니다. 박민준의 입술이 한 번 열렸다 닫혔어요. 혀끝이 마른 듯 했습니다. 상관없는 억측입니다. 억측이면 좋지요.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화면에 라누스 플라워 주문 토큰이 떴습니다. 결제 수단, 수령자, L, J, H, 배송지 검찰청 본관, 비고 밸런타인 서프라이즈 노 시그니처. 독성 식물의 5배송을 확인하려 합니다. 주문 변경 로그와 수령 확인이 일치합니다. 병원 해독제 처방전도 첨부합니다. 서윤의 어깨가 아주 작게 들썩였지요. 곧 가라앉았습니다. 당신 과대망상이에요. 그녀는 또렷하게 말했어요. 사생활 침해입니다. 사생활 문제는 로펌 내부에서 판단하시지요. 저는 자금 흐름과 동기의 상관만 보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열었습니다. 라우터 로그의 타임라인이었지요. 회색 선 2개가 정확히 포개졌습니다. 밤 11시 이후 반복 통신. 암호화 메시지 헤더의 길이와 주기가 동일합니다. 발씨는 기사 내부망, 수시는 개인 주거지. 추출된 문구 일부.
다음 주 화이트 사무실로. 회의실 끝에서 종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소리는 작았지요. 컴플라이언스 팀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시 중단합시다. 휴식 시간. 복도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창가에 섰지요. 아래 로비에서 보안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무전기에 불빛이 전멸했어요. 서윤이 다가왔습니다. 발 뒤꿈치 소리가 규칙적이었지요. 지금 멈춰요. 그녀가 낮게 말했어요. 이미 시작되었어요. 당신한테 좋은 끝은 없어요. 끝이 좋아야만 하나요? 저는 창밖을 보았지요. 정확하면 됩니다. 제게. 의자는 다시 삐걱였어요. 컴플라이언스 팀장이 정리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부 디바이스 포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박 파트너, 노트북과 휴대전화 제출해주세요. 박민주는 웃었습니다. 얇고 비어있지요. 영장 없이 곤란합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보안팀과 외부 조사관이 함께 들어왔지요. 협조 공문이 책상에 놓였습니다. 내부 규정에 따라 즉시 보존 조치를 시행합니다. 팀장이 말했습니다. 거부시 직무 정지입니다. 공기의 방향이 바뀌었지요. 박민주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한 번 쥐었다 폈어요. 곧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이 켜졌다가 꺼졌지요. 서윤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손등의 혈관이 열게 떠올랐어요.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맙시다. 그녀가 말했지요. 자료는 모두 합법적 범위에서 확인될 겁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포렌식 담당자가 장비를 연결했습니다. 진행 화면이 떴지요. 파일 인덱스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19点 35분. 그바의 조명과 같은 시간. 메타데이터가 줄을 섰지요. 사진, 메시지, 일정. 하나가 열렸습니다. 발렌타인 서프라이즈, No sick. 내부 메모였습니다. 짧은 체크박스가 표시되어 있었지요. 완료. 박민준이 의자를 밀었습니다. 다리가 바닥을 긁었지요. 의미 없는 장난입니다. 고객 리셉션 준비였어요. 컴플라이언스 팀장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짧고 건조했지요. 왜 내부망에서 개인 메신저를 사용했습니까? 보안도구 테스트였어요. 왜 동일 서명키로 야간 2차례 출금 승인했습니까? 샌드박스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왜 출국 일정과 승인 일자가 겹칩니까? 우연이죠. 대답은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표정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관자놀이가 미세하게 뛰었지요. 저는 봉투에서 마지막 한 장을 꺼냈습니다. 병원 전자의무기록 요약이었지요. 독극물 노출 의심, 해독제 투여, 경과 관찰. 서명은 또렷했습니다. 고소의사는 없습니다. 제가 말했지요. 다만 이 기록은 동기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위험 노출을. 정적. 파트너 한 명이 낮게 기침을 했습니다. 문턱에서 인사팀장이 들어왔지요. 한 장의 공지가 테이블 중앙에 놓였습니다. 박민준 파트너 직무 정지, 조사 종료 시까지. 김서윤 파트너 케이스 회수, 내부 심사 착수. 종이 위 잉크가 막 말라가는 중이었지요.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속눈썹이 그림자를 만들었지요. 다만 오래 숙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들었을 때 눈동자는 맑았습니다. 당신은 결국 스스로를 해칠 거예요. 그건 나중에 검토하지요. 제가 말했어요. 지금은 순서만 지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문이 열릴 때 복도의 소음이 얇게 스며들었지요. 기자의 속삭임이 멀리서 떴습니다. 내부 메일 알림 소리가 연속으로 울렸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평형이 아주 조금 기울었지요. 로비로 내려오자 비가 그쳤습니다. 유리문 바깥 공기가 차가웠지요. 저는 전화를 열었습니다. 해리에게 짧게 남겼어요.
1단계 완료. 보존 조치 발동. 곧 답이 왔습니다. 좋아요. 다음은 어디죠? 에스크로 흐름, 고객 통지. 그리고 문장을 멈추었지요. 화면에 새로운 메일이 떴습니다. 발신, 금융감독원 조사국. 제목, 자료 제출 요청 에스크로 자금 유용 의혹. 일정은 빠르게 당겨졌습니다. 밤,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지요. 서랍을 열어 흰 봉투와 항공권 복구본을 다시 꺼냈습니다. 문장들을 나란히 두었지요. 다음 주 준비되었습니다. Ocean Cliff Route, No Signature. 의미가 겹쳤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지요. 민준에게서였습니다. 지금 당장 만나지요. 오해를 풀어요. 오해는 없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잠시 침묵이었지요. 그의 호흡이 짧아졌습니다. 당신 어디까지 할 겁니까? 끝까지 하지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골목의 가로등이 낮게 떨렸지요. 등골을 타고 내려오는 감각이 차갑고 또렷했습니다. 감정은 여전히 뒤에 있었어요. 대신 순서가 앞에 섰지요.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검찰청 포스트함에 내부자 보호 요청서를 넣었습니다. 증거 목록이 첨부되었지요. 프린터 큐 복구본, 에스크로 승인 로그, 주문 토큰, 병원 기록, 통신 타임라인. 이름은 적지 않았습니다. 사건명만 또렷했지요. 에스크로 자금 유용 및 사례 미수 연계 의혹. 그날 오후 로펌 건물 앞에 검은 승합차가 섰습니다. 압수수색 집행 공무원들이 내려왔지요. 바람에 서류가 한 장 들썩였습니다. 저는 먼발치에서 보았어요. 그들이 통과하는 데스크에 아크릴이 휘었지요. 엘리베이터 문은 빠르게 닫혔습니다. 계단참에서 마주친 박민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그는 제게 다가왔지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말랐지요. 대신 손목의 시계만 번들거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그의 어깨가 좁아졌습니다. 회의실 안쪽에서 서윤이 서 있었지요. 표정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꺼풀이 한번 길게 감겼어요. 그 순간 무게 중심이 한 칸 넘어갔습니다. 되돌릴 수 없었지요. 저는 알았습니다. 비극의 축이 여기서 기울었다는 것을. 그리고 계획의 다음 줄을 썼지요. 고객 통지, 계좌 동결, 출국 금지 요청. 펜 끝이 종이에 밝혔습니다. 소리가 아주 작았지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압수수색 다음 날, 로펌 로비는 조용했어요. 꽃장식이 치워졌지요. 접수대 위 명패가 줄어들었습니다. 박민준의 이름은 덮개 아래로 사라졌어요. 내 선은 끊겼지요. 오전, 금융감독원 공지가 나갔습니다. 임시계좌 동결, 자금의 출처와 용도를 확인할 때까지 출금은 보류되었지요. 고객들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메신저에는 회수 요청과 해지 통지가 줄지어 들어왔어요. 서윤의 메일함은 자동응답으로 바뀌었지요. 부재중 내부 심사 중. 점심 무렵 바협회에서 회신이 도착했어요. 윤리심사 소집. 서윤은 변호인 선정을 검토했지요. 문장들은 정갈했어요. 그러나 말끝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그녀가 말했지요. 증거가 과장되었어요. 그럼 해명하지요. 제가 답했습니다. 기록으로. 언론은 늦게 따라왔습니다. 헤드는 작았지요. 그러나 사진이 붙으니 온도가 변했습니다. 에스크로 유용 의혹, 파트너급 직무정지. 댓글은 가볍고 잔인했지요. 사람들은 낯선 이름에 쉽게 돌을 던졌습니다. 박민준의 집 앞에는 포장이 놓였어요. 택배가 주인을 기다렸지요. 관리실에선 우편물을 따로 묶었습니다. 저녁, 그가 주차장에 서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는 계속 울렸지요. 협력업체, 골프 모임, 후배 변호사. 모두가 거리를 뒀습니다. 그가 저를 보았습니다. 첫 마디는 짧았지요. 합의보자. 법으로 하지요. 넌 끝까지 갈 거야? 네. 그의 입술이 말랐지요. 말 대신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얄고 허전했지요. 서유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집까지 이어지던 동선이 끊겼지요. 그녀는 호텔 로비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분위기는 정갈했어요. 그러나 누구도 오래 머물지 않았지요. 카드 승인이 2번 거절되었어요. 보류 표시가 떴습니다. 조치가 과해요. 그녀가 담당자에게 말했지요. 표준 절차입니다. 저는 범죄자가 아니에요. 조사 중입니다. 상담사의 말투는 공손했어요. 그러나 틈은 없었습니다. 조직은 빨랐지요. 컴플라이언스 보고서 초안이 나왔습니다. 승인 로그 재현, 내부망 메신저 사용 사유, 야간 접속 IP. 조항별로 정리되었지요. 리스크 고지 미이행, 기록 변조 의심. 로펌은 고객에게 사과문을 발송했습니다. 재발 방지 외부 점검 수용. 문장 안에 이름은 없었지요. 그러나 다 아는 이름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사람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사람 이름 몰라. 요즘 다들 조심해. 속삭임은 금방 잦아들었지요. 빈자리만 남았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마음은 조용했지요. 흥분은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순서와 책임이었어요. 돈은 사람의 말보다 오래 기억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수첩 첫 장에 적어두었지요. 바 협회 심사날, 작은 회의실에 모였어요. 판넬 위에 협회 로고가 붙었지요. 질문은 짧고 냉정했습니다. 야간 승인 사유는? 실무자 실수입니다. 반복 사유는? 업무 과중. 개인 여행 일정과의 상관은? 없습니다. 서윤의 어깨가 한번 흔들렸지요. 다시 굳게 섰습니다.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출한 기록이 대신 말했지요. 심사 결과는 잠정이었습니다. 업무 정지 3개월, 추가 조사 병행. 그러나 실질은 길었지요. 소속 파트너 회의가 열렸습니다. 제명 안건이 상정되었지요. 표는 조용히 모였습니다. 손이 올라갔지요. 낮은가와 부가 오갔습니다. 결과는 숫자로 남았습니다. 박민준의 생활은 빨리 무너졌습니다. 모임에서 빠졌지요. 골프장 예약이 취소되었어요. 자동차 리스 회사에서 정산 안내가 왔지요. 은행 대출에 가상금리가 붙었습니다.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비용이 늘었지요. 밤마다 그가 보낸 메시지가 기록에 남았습니다. 나만 탓할 일이 아니다. 잠깐만 도와줘. 답장은 드물었지요. 서유는 싸웠습니다. 문장을 다듬었지요. 사실관계를 쌓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야간 승인, 이중 출금 코드, 암호화 메시지, 배송 토큰. 단어들이 서로를 끌어당겼지요. 그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기는 무거웠지요. 당신은 결국 우리 둘을 다 망가뜨렸어요. 아니지요. 제가 말했어요. 행위가 그랬지요. 당신 행복해요? 아직은 아닙니다. 우리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길었지요. 그녀의 눈동자는 빛을 오래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고객 통지서 2차 발송이 이뤄졌습니다. 계좌 동결 유지, 재감사 착수. 보도 자료는 간결했지요. 주가가 아주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래프는 얇게 꺾였지요. 며칠 뒤 박민준이 임시신문에 섰습니다. 법정은 좁았지요. 기자석이 채워졌습니다. 그는 정장을 말끔히 여몄어요. 그러나 셔츠 깃이 약간 구겨졌지요.
피의자는 혐의를 부인합니다. 변호인이 말했지요. 도주 우려는 없습니다. 판사는 천천히 기록을 넘겼습니다. 출국 준비 정황, 에스크로 승인 시각, 자금 흐름 도표, 보증금 상향, 여권 제출, 야간 외출 제한, 결정은 단단했지요. 복도에서 민준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쯤에서 끝내. 서로 상처만 커져. 상처는 이미 끝났지요. 이제는 결과뿐입니다. 서윤의 호텔 체류는 길어졌습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로 버텼지요. 거울 앞에서 메일을 쓰고 삭제하고 다시 썼습니다. 한밤 로비 소파에 앉아 그녀는 전화기를 쥐었습니다. 발신 목록이 한 줄씩 지워졌지요. 남은 이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는 짧았지요. 나는 누구였지? 읽지 않음으로 남았습니다. 저는 매일 문서를 정리했습니다. 포렌식 팀과 금융감독원에 추가 자료를 보냈지요. 단어를 아꼈습니다. 숫자와 시각을 맞췄지요. 감정은 여백으로 밀어냈습니다. 간혹 밤이 길어지면 창밖 불빛을 보았습니다. 한강 위로 바람이 스쳤지요. 저는 제 몫을 생각했습니다. 증거를 손에 쥔 사람의 책임. 응징은 짧고 복구는 길지요. 누군가는 길을 닦아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로펌은 공식 발표를 했지요. 파트너 2인 퇴사 처리, 내부 통제 전면 개편. 고객은 에스크로 계좌를 타사로 옮겼습니다. 박민준의 이름은 포털에서 내려갔습니다. 검색 결과는 빠르게 바뀌었지요. 서윤의 개인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되었습니다. 팔로우 수가 줄었지요. 조용한 단절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오래된 서류 상자를 정리했습니다. 결혼 사진 한 장이 나왔지요. 두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사진을 봉투에 넣었습니다. 버리지는 않았지요. 기록은 기록입니다. 저녁, 해리와 마주 앉았습니다. 카페는 조용했지요. 이 정도면 끝났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끝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선배는 이제? 잠깐 멈추지요. 어디로요? 모르지요. 강이 보이는 곳이면 좋겠어요. 짧은 웃음이 났습니다. 오래가지는 않았지요. 그날 밤 서랍에 모아둔 자료를 봉인했습니다. 케이스 넘버, 인계서, 보관 장소, 체크박스를 채웠지요.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개인 관련 항목 비공개. 제 일은 여기까지였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공기가 차갑지요. 도시의 소음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무게가 조금 가벼워졌지요. 휴대전화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낡은 지도 사진과 함께 지인의 한 줄. 해안마을 단기 숙소 구함. 저는 화면을 오래 보았지요. 바다는 멀었습니다. 그러나 길은 열려 있었어요. 침대 옆 탁자에 노트를 올려두었습니다. 내일에 할 일은 짧았지요. 퇴직금 정산 확인, 보관문서 최종 점검, 대출 상환 계획 재배열. 삶은 다시 숫자로 정리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겨우 숨이 쉬어졌지요. 거실 불을 끄며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기까지지요. 집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전처럼 무겁지는 않았어요. 바깥 어딘가에서 바람이 지나갔지요. 저는 알았습니다. 몰락은 끝났고 책임은 돌아갔으며 내일은 다른 페이지로 넘어간다는 것을. 판결문은 길지 않았어요. 법정의 공기는 차갑고 투명했지요. 판사는 단정히 읽었습니다. 업무상 횡령, 야간 전자서명 위조, 살해미수 정황 결합. 박민준에게 형이 선고되었어요. 중형이었지요. 서윤에게도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법정 경위의 발걸음이 일정했지요. 수갑 소리가 짧게 울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방청석 나무 의자가 등 뒤로 눌렸지요. 허리 근육이 잠깐 떨렸습니다.
벽시계가 초를 밀었지요. 숫자는 앞만 보았어요. 로비에서 기자들이 물었지요. 입장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기록대로 되었지요. 사감은 없습니까? 의견 없습니다. 짧게 대답했어요. 나머지는 종이 위에 있지요. 그날 밤 빈집은 조용했어요. 창틀에 바람이 걸렸지요. 서랍에서 봉인해둔 자료 묶음을 꺼냈습니다. 라벨을 한 줄 더 붙였지요. 사건 종료 보관 5년. 덮개가 닫히는 소리가 낮게 났습니다. 시간은 흩어졌어요. 항소는 기각되었지요. 협회 징계가 확정되었습니다. 로펌의 간판은 새로 달렸지요. 기사들은 뒤로 밀려났습니다. 이름들이 차례로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행과열의 기록이었지요. 봄이 왔습니다. 강둑에 잔풀이 올라왔지요. 저는 이직서를 냈습니다. 책상 서랍을 비웠지요. 명함을 반으로 접어 박스에 넣었습니다. 해리가 문 앞에 섰지요. 수고했어요. 덕분이지요. 선배, 떠나요? 조금 쉬지요. 우리는 길게 포옹하지 않았어요. 대신 고개를 숙였지요. 한 달 뒤 작은 소포가 도착했어요. 송장은 흔했습니다. 안에는 봉투 하나와 사진 한 장이 있었지요. 사진 속 두 사람, 해리와 민준. 식당 테이블, 손등이 겹쳤습니다. 날짜가 인쇄되어 있었지요. 사건 전 몇 달. 봉투 안 메모는 단문이었어요. 진실은 하나뿐. 숨이 잠깐 막혔지요. 그러나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사진을 오래 보았어요. 표정은 읽기 어려웠지요.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해리가 받았지요. 보냈어요? 아니에요. 그럼 누가? 모르겠어요. 잠시 침묵이 있었지요. 그녀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민준에게 접근한 적 있어요. 정보가 필요했어요. 선배를 지키려는 의도였어요. 손을 잡은 건 유도였어요. 동기는 이해해요. 미안해요. 저는 창밖을 보았지요. 바람이 얇게 흔들렸습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그만하지요. 통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사진은 불태우지 않았어요. 봉투에 넣어 서랍 맨 뒤에 밀어 넣었지요. 증거는 때로 침묵이 필요합니다. 그날 밤 오래 잠들었어요. 꿈은 오지 않았지요. 여름의 초입, 저는 짐을 쌌습니다. 책 3권, 얇은 코트 하나, 낡은 머그컵. 임대 계약서에 사인을 했지요. 바다가 보이는 도시 외곽이었어요. 여간 매표소에서 편도 승차권을 샀습니다. 종이의 감촉이 거칠었지요. 새 집은 작았어요. 창이 낮고 길었지요. 바람이 방향을 바꿀 때마다 커튼이 들렸습니다. 식탁 대신 접이식 나무 탁자를 놓았지요. 전기 포트를 올렸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가 일정했어요. 차깊이 천천히 가라앉았지요. 향은 약했고 오래갔습니다. 아침마다 항구를 걸었습니다. 그물에 비늘이 붙었지요. 선착장 기둥의 소금 자국이 하얗게 말랐어요. 저는 손을 주머니에 넣고 바람을 배에 담았지요. 혹시 모를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엔 동네 도서관에 들렀어요. 창가 자리에서 사건 기록을 다시 읽지 않았지요. 대신 낡은 경제학 책을 펼쳤습니다. 손때가 눌린 장에 형광펜이 있어요. 실내는 비용을 줄인다. 줄 아래에 누군가 작은 글씨를 남겼지요. 잃으면 모두 비용. 저는 책을 덮었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저녁이면 노트를 엽니다. 오늘의 지출, 내일의 일정, 장보기 목록. 마지막 칸에 한 줄을 더 적지요. 평온 유지. 체크박스를 작은 펜촉으로 칠해 넣습니다. 손끝의 움직임이 일정해졌지요. 가끔 편지가 왔어요. 검게 칠해진 발신처, 불명확한 우표, 수용시설의 검열 도장이 찍혀 있었지요.
서윤의 글씨였습니다. 나는 어디까지가 나였을까요? 당신에게 미안합니다. 그러나 미안만으로는. 문장은 중간에서 자주 끊겼지요. 저는 답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구겨진 마음을 탁자 위에 펴놓았지요. 한 장의 종이에 단어를 적었습니다. 이에 수용 책임. 그리고 봉투를 덮었지요. 발송은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에게 보내는 편지였지요. 가을로 넘어가는 길목에 소식이 왔습니다. 서윤이 수감 중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통보였지요. 통지서는 건조했습니다. 서명과 도장이 정확했지요. 저는 한동안 창밖을 보았습니다. 파도가 낮았습니다. 바람은 일정했지요. 전화기를 들어 해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통보 받았어요. 미안해요. 우리도 각자 살아야지요. 그녀는 한참 뒤에 답을 보냈습니다. 부디 평안하길. 대화는 거기서 멈췄지요. 시간은 다시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작은 회계사무소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가게의 장부를 정리하고 누락된 영수증을 찾았습니다. 숫자들은 말을 아꼈지요. 사람들은 고맙다고 했어요. 현금과 영수증이 작은 봉투에 들어왔지요. 사장님이 커피를 건넸습니다. 도움이 컸어요. 기록이 도왔지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짧고 가벼웠지요. 퇴근길 부두에서 노을을 보았습니다. 갈매기가 낮게 궤적을 남겼지요. 저는 텀블러를 잡았습니다. 따뜻한 차가 손바닥을 덮었지요. 호흡이 길어졌습니다. 화는 사라졌어요. 상처는 희미해졌지요. 대신 자리가 남았습니다. 올바르게 살아야 할 자리. 밤, 탁자에 작은 램프를 켰지요. 종이를 꺼내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보내지 않을 편지였어요. 당신에게. 우리는 끝났지요. 나는 이제 당신이 없는 일을 배우고 있어요. 분노를 내려놓고 책임을 들고 갑니다. 이해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수용은 내가 선택할 일이지요. 나는 기록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작은 오름을 모아 살겠습니다. 종이를 반으로 접었지요. 서랍에 넣었습니다.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커튼이 천천히 부풀었지요. 골목을 지나던 고양이가 한 번 울었습니다. 멀리서 선장의 호각이 짧게 울렸지요. 도시는 잠들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전등을 끄고 빈 머그컵을 싱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물소리가 얇게 흘렀지요. 손을 닦고 창밖을 한 번 더 보았습니다. 어둠은 깊었어요. 그러나 무겁지는 않았지요. 침대 곁 탁자 위 노트에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도 제대로. 체크박스를 채웠지요. 펜촉이 작게 긁혔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지요. 내일의 바람이 어디로 불든 저는 그 안에서 균형을 잡을 겁니다. 문이 닫혔고 밤은 조용했지요. 끝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끝 위에서 삶은 다시 시작되었지요.